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 미국 주식 가이드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어제는 정말 악재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CPI 발표도 뭐 예상은 했지만 별로 썩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왔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결렬 소식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장을 사실은 뭐 이기는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랜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었지만은 뭐 저도 이제 상패도 당해봤었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 뭐 IT 버블이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걸치다 보니까요. 사실 이런 조정장이 지금은 굉장히 저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뭐 사실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픈 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어보셔야만이 좀 더 마음적으로 이렇게 단단해진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손실이 난다 해서 예전처럼 막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더 저점에서 이렇게 주수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저점 매수 시점이 왔을 때 매수를 좀 더 하시고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신다면은 분명히 이후에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시황 잠시 보시고요. 또 미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끝으로 레버리지 이렇게 차트 분석, TQQQ와 또 불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에는 또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다우산업이 0.34%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렇게 장 초반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장 마감에 이렇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 선방 아닌 선방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도 어제 0.4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32선에 머물렀던 변동성 지수가 다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안정화를 차고차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이 심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런 조정적인 그런 증시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변동성 지수도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2일 전만 해도 또 아름다운 모습의 섹터별 현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에너지주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액면 분할을 20대 1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도 이렇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유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뭐 에너지주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7.9%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 대비 2.5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83선까지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렇게 7.9%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40년 만에 최대폭까지 이렇게 치솟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80년대 초 수준의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후에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이제 훌쩍 넘기는 이런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월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방준비 제도를 향한 가파른 긴축 압박은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미 늦었다는 이런 정책 실기론까지 지금 부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웹캐스트에서 이렇게 올해 인플레이션이 10%를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연준의 임무가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차트는 TQQQ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상승적인 이런 반등적인 모습이 나오고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45.14달러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좀 하락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장 마감에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좀 45달러 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선방 아닌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또 하락적인 부분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추세 라인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은 제가 완전한 추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도 이제 이런 추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21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량주라도 이제 21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 중이라면은 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21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추세에서는 단기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에만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21선이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절대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매물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매물대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이제 매물대라는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구간을 이렇게 이제 매물대라고 우리가 합니다.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가 이렇게 주 매물대가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매물대를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 매물대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이 매물대를 딱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승적인 추세적인 부분으로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매물대를 뚫고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윗선들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거고 매물대 밑에가 이렇게 지지선 라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면서 이 지지선에 안착을 쭉 하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 지금 저가의 이런 매물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제 상승적인 그런 매물대 상향 돌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나름의 이제 분석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또 투자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차트 분석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도 보게 되고 뭐 이런 매물대도 보게 되고 또 분리저 밴드라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혹시라도 제가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QQQ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 반대로 가는 차트죠. 자, 지난번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 200일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유격들이 이제 좁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60일선, 120일선까지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QQQ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염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SQQQ를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점 부분에 지금 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물릴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또 반면에 SQQQ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물로 치면은 풋옵션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물려버리게 되면은 TQQQ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상승적인 추세로 가면은 뭐 당연히 SQQQ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텐데 좀 더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어, 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이 TQQQ보다 좀 더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끝으로 불주입니다. 불주도 어제 이제 11.18달러, 4.61%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을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장 시작을 하고 뭐 거의 뭐 7%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선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락적인 부분입니다. 하락적인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심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다음 주 반등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추세 라인을 단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여유롭게 견디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주말이고 또 미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기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 구간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언젠가는 주가는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내가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점에 내려왔을 때 내가 주수를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주말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